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의 한호림입니다. 진짜 싸울 수 있는 거북선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연결한 영어 어휘 대량으로 증폭시키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편 내용은 이랬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의 독수리가 미국의 국가 심벌을 거쳐 황당하게도 대한민국의 주요 심벌들을 죄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네, 참 보람있게도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이건요, 건국 75주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잘못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심벌 마크 바로잡기에 첫 포문을 연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창조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심벌을 바꾸는 그 계기를 엽니다. 자, 우선 심벌 마크 디자인에서 이런 것도 같이 알았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 국가 문장을 설명하면서 독수리가 리본 같은 걸 물고 있다고 했죠. 그러고 보니 그 리본에 무슨 구호 같은 것이 쓰여 있네요. 네, 유럽의 전통 문장 디자인에서는요, 아주 정해진 구성 요소가 있어요. 같이 보십시다. 우선 중앙에 왕 또는 해당 지역 기관의 최고권자가 왕관을 쓰고 방패로 몸을 가리고 서 있죠. 그리고 그런 주공을 용감한 기사나 사나운 동물로 된 호위자가 양쪽에서 지키고 있죠. 그리고 그 맨 아래에 리본이 보이죠? 네, 그걸 모터라고 합니다. 그런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진화하여 정형화되었지요. 이 미국 국가 문장의 모토 좀 보세요. 근데 모토가 알파벳으로 된 몇 자 안 돼요. 간단해 보이는데도 뭔 말인지는 모르겠죠. 괜찮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괜히 뭔가 권위 있게 보이게 하느라고 웬만한 사람은 알지도 못할 사자성어 같은 걸 쓰죠. 그것도 어려운 한자로 말이에요. 사실은 한자라는 게 그게 중국어인데 그걸 왜 중국말로 써놓죠? 근데 서양에서도 권위 있게 보이느라고 이런 경우에는 을에 그 옛날이 고리짝 같은 라틴어를 씁니다. 그러니 일반인은 모르는 게 더 정상이에요. 더군다나 서양도 아니고 동남아권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그게 알 게 뭐예요. 그래도 미국 국장 속에 그 모토가 뭔 의미인지 호기심 많은 우리는 궁금하다? 네, 그럼 그 번역된 걸 봅시다. 우선 발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E pluribus unum. 네, 다수로부터 하나로 라는 뜻이라는군요. 즉 우리 미국은 여러 주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 나라다. 그래서 미국 합중국이라고 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 국가 문장 말고도 그 휘하 기관 문장에 이런 리본이 달려 있고 그 안에 모토가 쓰여 있는 문장이 또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 해병대 심벌 마크예요.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나? Semper fidelis. 항상 충성. 이런 모토가 쓰여 있군요. 그런데요. 글쎄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심벌 마크가 미국 해병대의 그 리본까지 아주 그대로 보고 베낀 겁니다. 보실래요? 그럴 거 없이 아주 둘을 지금 대조해 보기로 하죠. 자, 리본의 방향, 형태까지 똑같죠? 그럼 우리 해병대의 리본 속의 모토를 봅시다.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라고 했군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절대적인 혈맹관계이지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에게 뭐 자기네 심벌을 따라서 그대로 하라고 뭐 압력 같은 거 줬을 리가 있나요? 즉 미국은 시킨 적도 없는데 뭘 모르던 시절 우리가 그저 미국밖에 본 것이 없어서 무작정 미국 심벌을 보고 짝퉁을 만든 거죠. 그러니 건국 75주년을 맞아 미국 독수리가 들어앉아 있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심벌 마크들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 멋지게 창조해야지요. 참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런 것도 건지고 갑시다. 이것도 상식이 되니까요. 자, 그 독수리가 물고 있는 리본 말인데요. 중세기 시대 유럽의 회화 작품에서는요. 그림 속에 인물들이 하는 말을 넣어야 할 경우 모두 입에 리본 같은 걸 그리고 그 안에 말을 써 넣었어요. 그 리본같이 보이는 것을 Speech scroll. 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책의 원조인 두루마리를 가늘게 길게 그린 거예요. 자, 기왕이면 스피치 스크롤이든 회화 작품의 그런 실제 예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선 남미로 갑니다. 남미에서도 페루의 옛 잉카 왕국의 수도 쿠스코. 네, 여긴 해발 3,800m나 돼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고산병 증세가 콱 느껴지는 도시예요. 네, 그곳 스페인 시대의 건축물에서
이런 스피치 스크롤이 있는 그림을 발견한 겁니다. 어이구 이게 웬일 하고 얼른 촬영해뒀죠. 정복자 스페인 문화라 가톨릭 스타일의 그림이에요. 왼쪽에 서 있는 사제가 왕자를 안고 있는 왕비를 축복하는 말을 라틴어로 적어놨군요. 자, 기아이면 그런 스피치 스크롤을 몇 개 더 볼까요? 네, 이거요. 기사 갑옷을 입은 남자가 아기 예수께 무슨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있나 봅니다. 이건요, 웬 여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고 남자가 위로하는 장면인 모양입니다. 제 노력 정도로는 무슨 말인지 해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 남쪽 고린도 성당의 그림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림 아래에서 사제들이 모여 각기 한마디씩 하고 있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그 리본이 현대 만화에서 보는 말풍선, 즉 Speech bubble. 의 원조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만화에서의 말풍선, 스피치 버블의 원조라는 거. 그러면 그 특별히 동남아시아 같이 로마와는 관계가 없었지만 유럽,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도 독수리 심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인도네시아예요.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대항해 시대 때부터 포르투갈의 그 지배를 받았고 17세기 초부터는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죠. 그런 유럽의 지배 흔적인데도 인도네시아는 국장으로 독수리를 쓰고 있군요. 역시 문장 아래의 리본, 여기에도 모토가 쓰여져 있는데요. 거기에 자기네 자바어로 Bhinneka Tunggal Ika. 즉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써놨군요. 독수리 아래 중앙에 유럽 문장의 특성 그대로 방패 모양을 넣은 것이며 아주 전형적인 유럽 문장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한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이야 우리가 아주 익히하는 나라죠. 일찍이 16세기부터 스페인의 식민지였죠. 그러다가 1898년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 뒤 필리핀까지 자기네 식민지를 했던 거죠. 그 영향으로 필리핀 사람, 즉 필리핀어들은 자기네 고유 언어인 타갈로그와 함께 영어를 쓰죠. 지금도 거의 모든 필리핀어들은 미국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좋아하고요. 그런 필리핀은 연방 문장이 독수리인데 그것도 아주 미국 것을 100% 그대로 갖다 쓰고 있어요. 이건 필리핀 동전 속의 미국 독수리고요. 그럼 이런 나라를 볼까요? 일본의 경우입니다. 제가 1982년에 첫 해외여행으로 캐나다, 미국을 가는 길에 먼저 일본부터 갔어요. 당시는 해외여행이 극히 제한되던 때라 여권 받기가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여권 받은 기회에 또 언제 해외에 나갈 수 있으랴 싶어서 일본부터 갔죠.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열렬히 서양, 특히 미국 문화를 아주 국가적으로 작정하고 몽땅 받아들인 나라예요. 여북하면 자기네 국어인 일본어를 버리고 국어를 아주 영어로 바꾸려고까지 했으려고요. 저는 그런 일본 도쿄 거리에서 일본 경찰 심벌을 보고 아주 의아스러웠어요. 늘 우리 경찰이 독수리 심벌만 보아오다가 이건 뭐 아주 전혀 다른 디자인의 경찰 마크를 본 겁니다. 보세요. 미국과 전혀 관계가 없지요. 독수리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자기네 나라 이름 일본, 즉 태양의 나라. 그래서 일본이 심벌이기도 한 사쿠라꽃 바탕에 빛나는 태양을 중앙에 배치했더군요.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면서도 미국과 전혀 다른 아주 일본적인 디자인이죠.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찰 심벌 마크의 웬 저울인가? 우리나라는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경찰 심벌 마크를 새로 디자인했다고 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독수리도 그대로, 무궁화 속의 태극 마크도 그대로, 그저 독수리 날개를 좀 더 뾰족하게 치켜 올린 거 외엔 달라진 게 없더라고 했죠. 달라진 게 한 군데 있긴 있어요. 이게 참 난센스인데요. 글쎄 제우스의 독수리 목에다 난데없는 저울을 하나 걸쳐놨더라고요. 뭐라도 그 이전 것하고 좀 다르게 해야 일한 것 같겠으니까 그랬나 본데 경찰 심벌의 저울이라 그게 말이 되나요? 전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저울은 사법부의 심벌이에요. 경찰은 치안 유지가 임무지 재판하는 기관이 아니죠. 그럼 그런 저울은 어디서 근거가 있었을까요?
네, 이래서 저울이 심벌인 정의의 여신 이야기로 잠깐 이어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현대 유럽에는 정의의 여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 서 있는 여신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오른손으로는 곧고 긴 칼을 쳐들고 왼손으로는 수평 상태의 저울을 들고 있는 거 말이에요. 그나저나 정의의 여신이라 여신이라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왔을까? 그리스 신화는 다신경 이야기니까 하도 별의별 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여신도 하나 있을 만하죠. 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 복잡한 신들의 족보를 아주 자세히 주저야만 그저 정의 여신이라고 해서 디케라는 이름으로 한번 잠깐 스쳐가요. 그럼 신족보에서 디케라는 이름을 찾아봅시다. 보세요. 없죠? 하도 센 신들이 그저 불의만 저지르고 다니는데 기딴 약한 여성 정의 신 따위는 설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인들이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네 로마 신화에 추가한 겁니다. 그 이름이 유스티티아라고 해요. 라틴어 유스티티아는 정의란 뜻이에요. 여기서 이런 용어가 나왔죠. Justice. Justice Department. 그러나 실제로 로마 신화에서도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의 활동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근세에 와서 각 서양 국가들이 사법부의 심벌을 만드느라고 로마 시대의 정의의 여신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그것이 세계로 퍼져나가 이렇게 일반화가 됐어요. 네, 정의의 여신상은 보기 쉽지 않은데요. 그중 아주 이런 기발한 것을 봤어요. 중미 자메이카에서 정크아트 조형물로 된 정의의 여신상을 만난 겁니다. 이 또한 참 희한한 일이라 이럴 때 자료로 쓰려고 촬영해 뒀죠. 한국의 정의의 여신? 법의 여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 신화상으로 도대체 여신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서양의 흉내를 내어 법의 여신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의의 여신 개념이던데 서울 광화문 네거리 북서쪽 변호사회관 앞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서양 스타일로 했는데 뭔가 좀 다르게 하느라고 그랬는지 서양과 반대로 오른손에 저울을 들게 하고 왼손으로 칼을 쥐고 있군요. 여러분이 한번 정의의 여신의 입장이 되어 행동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울은 왼손으로 잡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불의를 보고 당장 휘둘러야 될 칼은 오른손으로 잡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게 있군요. 역시 우리나라와는 하등의 연결도 없는 서양 문화 흉내인데 옷만 한복 비스름이 입혀놨더군요. 그리고 롤모델 서양의 정의 여신과 또 일부러 다르게 역시 저울을 오른손에 잡게 하고 왼손으로는 법전을 끼고 있군요. 다시 경찰 심벌 마크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저울은 사법부의 심벌인데도 그런 저울을 우리 경찰 심벌 마크의 독수리 목에 걸어놨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그럼 끝으로 앞편에서 나온 쌍두 독수리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마칩시다. 앞편에서 러시아는 쌍두 독수리를 국장으로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유럽에 가서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요. 자기네가 동로마 제국을 계승했다고 우기는 러시아에만 쌍두 독수리가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원체 이 쌍두 독수리 심벌에 대한 유래가 아주 복잡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쌍두 독수리는 그야말로 러시아가 쌍두 독수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허권 같은 건 주장할 수도 없는 거죠. 지금도 쌍두 독수리는 오스트리아 의회의 상징이기도 하듯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보면요.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쌍두 독수리들을 만나게 되죠. 어디 몇 군데만이라도 같이 보십시다. 이건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에서 만난 기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러시아의 주화 속의 쌍두 독수리고요. 이건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탈리아 시칠리의 주도 팔레모 성당에서 촬영한 거고요. 이것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촬영했죠. 시계를 중심으로 왼쪽엔 대가리가 하나짜리 독수리인데 오른쪽에 곳을 보세요. 두 개죠. 그러면 이것은 제가 그리스에 갔었을 때
거기 그리스 정교회당에서 촬영한 건데 위아래로 쌍두독수리 4마리가 재단을 지키고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역시 쌍두독수리의 나라라 그런지 이건 오스트리아의 독일 맥주집 사인입니다. 멋진 사인이죠. 자, 이것으로 제우스의 독수리가 대한민국 심벌들을 이걸 모두 마칩니다. 다음에는 전혀 다른 소재로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